네, 편히 물어봐 주세요. 저 궁금했던 게, 한국에서 사실 크고 자라는 친구들은 아까 말한 대로 뭐 환경도 있고 아니면 시야가 좀 좁을 수도 있는 건데, 약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가 풀지 못한 이슈들보다는 개인의 이슈나 개인의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떤 걸 돼서 기여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내가 지금 단계에서 하고 싶고 이런 걸 기여해 보겠다는 생각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의 전환? 이런 게 일어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음,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정체성을 먼저 찾고 내가 누구인지 난 뭘 좋아하는지 정립하는 음,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네. 나라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우면 내가 보는 세상도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음, 음, 조금 모순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미네르바 대학은 되게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굉장히 음,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느 모든 대학이 다 그렇지만 미네르바는 특히 굉장히 핏을 중요하게 보고 근데 미네르바에 오는 친구들이 이미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조금 뚜렷하게 알거나 자기 정체성을 음, 색깔을 이렇게 확연하게 아는 친구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미네르바가 워낙 독특한 대학교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워낙 알려진 게 없으니까 미네르바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네르바의 핏이 맞아야 되고 그 핏이 맞는 거는 무언가에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음, 아무래도 미네르바 학생들은 그런 일차적인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친구는 우크라이나에서 왔는데 그 친구는 자기 학교에는 음악 학교가 없다고 자기는 세계에서 음, 이름 널리 알려서 전 세계에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올 수 있게끔 음악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만난 첫날 아무 대화도 안 해. 이름만 공유했었는데 그래서 되게 음, 그때 오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런 자기의 확고한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문제들도 이렇게 알아가고 싶고 그러면 내가 풀고 싶은 문제는 어떻게 적응을 시키지 어떻게 맞닿아야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안녕하세요. 유빈 학생 반갑습니다. 네, 이 워크숍이 대체 뭔가 하고 네, 쌤에게 소개를 받고 오셨을 텐데 네, 쌤과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 심유진입니다. 네, 제가 그 작년에 김선 학생이랑 몇 번 같이 강의와 네, 방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유빈 학생 나온다고 해서 김선 학생의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빈 학생 너무너무 똑똑하고 똘똘하고 미네르바 같은 학년에서도 지금 성적이 거의 탑이래요. 그래서 네, 지금 유민 학생 뮤트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지금 네, 손발이 사라지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미네르바에 입학한 학생들 자체가 굉장히 똘똘한데 그 안에서도 유민 학생이 굉장히 성적이 우수하고 네, 그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보시다시피 또 한국어와 네, 영어 굉장히 바이링구얼이 굉장히 완벽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 네 집 딸인지 너무 부러워 이러면서 유빈 학생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김선 학생의 좀 뒷조사를 한 결과 유빈 학생이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NHN 같은 데서 블록체인으로 이제 그 인턴십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사실 저희 이제 30대 여기 막 40대인 학부모님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되게 약간 막연하고 어려운 그런 그 아무래도 좀 새로운 거, 어려운 거, 복잡한 거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이거를 통해서 약간 교육과 접목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그런 걸 연구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유빈 학생처럼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지 저 그런 부분이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일단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관심 있지는 않았어요. 유학을 10학년 때 갔는데 굉장히 늦은 편이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공부에 딱히 관심도 없었었고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음수랑 양수를 덧셈 뺄셈을 9학년 때까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9학년 때까지도 정말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C, D 수두룩 받고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10학년 때 갑자기 유학을 결심하고 나서 공부가 하고 싶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나서 유학을 간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제 삶에 항상 전환점마다 좋은 멘토분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이 세션이 쌤마 선생님이
주최하시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쌤 선생님 만나고 나서 되게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그 경험 제가 해카톤이라는 그 코딩 24시간 동안 하는 코딩 대회를 고등학교 때 자주 나갔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쌤 선생님 주도하에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고민하다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이게 왜 좋고 왜 해야 되고 왜 믿는지는 좀 긴 얘기라서 생략을 하지만 어쨌든 블록체인이라는 관심사를 찾게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이 때 인턴을 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도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3잡을 뛰었어요. 학생 미네르바 다니면서 회사를 2개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3개를 병행하다가 이거는 아무리 야망이 있어도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은 회사를 하나만 다니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록체인과 교육 접목,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육 접목과 블록체인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임새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아직 제가 개인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 그걸 정하는 게 어쩌면 대학인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미네르바가 다른 대학이랑 다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없는지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대학은 아무래도 조금 능동적 받기만 하니까 그냥 수업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할 수 있는데 왜냐면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학교보다는 일을 더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너무 계속 저한테 뱉어내 자꾸 더 너의 생각을 알려줘 너의 생각을 듣고 싶어라고 24시간 계속 과제도 던져주고 수업 때도 계속 유빈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회사에 집중하고 싶어도 학교에 어느 정도 시간을 분배해야 하기 때문에 전 그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음, 뭐랄까 개인 학교 밖에 그러니까 충분히 학교에서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학교에서 안 보여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해보고 싶다면 기존 학교가 조금 더 커뮤니티도 더 크고요. 그리고 그 레거시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은 합니다. 아, 혹시 유아 시절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유빈, 학생의 그 전에 약간 어렸을 때 사업했던 거,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도 투자, 그랬던 얘기, 스토리 말씀해 주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 조금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공부나 관심사가 아니라 한 번은 정말 어렸을 때는 오렌지 주스에 꽂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5년 동안인가 매일 3리터씩 오렌지 주스를 마셨어요. 그리고 물도 안 마시고 나는 오렌지 주스만 마시겠다고 해서 오렌지 주스만 마셨어요. 그 다음에는 엽기 떡볶이라고 한국에 유명한 떡볶이가 있는데 그거에 꽂혀서 3달 동안 일주일에 4번을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주소도 안 물어보고 네 하고 끊었어요. 저인 거 아시거든요. 전화번호가 뜨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좀 뭔가 하나에 꼭 꽂히면 좀 광기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아이돌에 꽂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돌에 꽂히니까 매일 봐야겠고 계속 소통해야겠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팬이니까 제가 뭐 만나거나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공적인 스케줄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거의 모든 콘서트를 가고 근데 콘서트를 갔는데 제가 용돈을 안 받았어요. 제가 되게 어렸을 때는 뭐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을 굉장히 뭐 아껴 쓰고 싶어 했고 또 부모님 돈은 제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남의 돈을 내가 좋아하는 일에 쓸 수 없다, 절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아이돌은 좋아서 계속 보고는 싶어서 어 약간 중간에서 그런 중개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돌 사진 대포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그거 팔고 아니면 뭐 그런 거를 굿즈로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고 그래서 그거로 수익을 남겨서 팬사인회나 아니면 콘서트 같은데 한 2년 정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행사 같은데 참여하고 굿즈 만들고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제 딴에는 재밌어서 그게 중학교 때 했던 걸 거예요. 아마 중학교 1, 2학년. 그때 한창 사춘기가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집 밖에 안 나가겠다고, 난 핸드폰만 하겠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왜 어떻게 쟤는 핸드폰만 하니 하면서 엄청 걱정하셨는데 그때 그냥 전 계속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보면서 와, 재밌다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아직도 사업이라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그림 그렸던 거 좋아한 적도 있어서 일러스트레이터처럼 그림 그려서 그림 판 적도 있었고 캐릭터 사업화해서 캐릭터 판 적도 있었고 그런 거 한 2, 3년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수익 남겨서 할머니, 할아버지 유럽 여행 보내드리고 네, 그랬습니다. 네. 유빈 학생이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수학을 못했다가 확 잘하게 됐다고 해요. 지금은 또 그 여학생인데 컴공 쪽이고 제가 알기로는 네, 커리어까지 훌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수학을 갑자기 잘하게 될 수가 있죠? 그 광기가 수학에 꽂혔던 것 같아요. 제가 한때는 뭐 수학 응용 수학을 전공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면 셀마 선생님이 전에 만났던 제가 멘토처럼 생겼던 선생님이 수학 전공자분이셨어요. 존스홉킨스 나오셨는데 그래서 저는 약간 멘토가 생기면 그분의 발자취를 되게 쫓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마 선생님의 영향으로 이쪽에 뭔가 텍 쪽에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음, 아무튼 그래서 전 멘토 선생님이 수학과이셨고 되게 멋있어 보여서 저는 수학을 해야겠어요 라고 마음을 먹고 나서 그냥 하루에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수학했던 것 같아요. 과외 거의 매일 받고 그다음에 혼자 그냥 공부하고 풀었던 거 지워서 또 풀고 그다음에 새로 풀기 전에 복사해달라고 해서 3번 풀고 나 혼자 푼 다음에 어디 틀렸는지 보고 그다음에 설명만 해달라고 답 알려주지 말라고 한 다음에 답 맞을 때까지 풀고 그렇게 한 2년 하니까 10학년 때 AP 카기어스 BC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1년 반 만에 다 따라잡은 것 같아요. 오, 역시 무언가에 이렇게 꽂혀서 미친 듯이 하는 그런 성미가 지금까지 그 유빈 학생을 그럼 만든 것 같은데요. 이제 또 고등학교 때 혼자 해커톤을 설립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약간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갑자기 이렇게 꽂혀서, 이거 내가 이것까지 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된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실 뭘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쌤 선생님이 TI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데려가 주셨거든요. 학생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카톤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해카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서 여러 번 다녔고 그다음에 그 재밌는 경험이 너무 좋아서 제주도에도 한번 해카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랑 같이 뭐 협업을 해서 같이 개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항상 말하기를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해카톤을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뭔가 코딩해서 만들어내고 결과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단시간에 끈끈해지고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박지연님께서 유빈 학생 얘기 듣기로는 미네르바는 좀 실천가 유형의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아카데믹한 관심을 가진 네, 친구들의 경우는 미네르바랑 좀 잘 맞지 않을 것 같은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음,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몇 명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애초에 많을 수가 없는 게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미네르바 친구들하고 또 미네르바 얘기를 많이 해요. 워낙 독특하고 조금 이상한 학교다 보니까. 근데 제가, 저희가 미네르바를 어떻게 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네르바가 사람이 이렇게 동그란 원을 서로를 마주보면서 서 있는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 누구도 그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공간이 있고, 자신의 뚜렷한 정체성이 있는데, 그게 뭔가 충돌이 되거나 맞닿아있진 않지만 서로 마주보면서 존중하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아카데믹한 관심을 가진 친구도 있는데, 뭔가 엣지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음, 그냥 정말 그게 아니면 안 되는, 또는 이게 너무 좋은, 또는 나만의 뭔가 그런 날이 서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아카데믹한 관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생각해 본 다음에 생각이 나면 채팅에 남기도록 할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이건 좀 흔하긴 한데, 돌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었고,
곤충에 관심 있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엣지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네, 지금 여기 이소연님 손 드셨어요. 이소연님, 제가, 네, 네. 네, 유빈 학생 말을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굉장히 놀라웠던 게, 한 가지는, 다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런 프로젝트 하셨을 때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걸 문제를 찾기 전에 본인을 가장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을 아까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어, 28살 때 캄보디아에서 2년 동안 하면서 저는 그때 깨달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 어린 나이에 깨달았다는 거에서 정말 놀라웠고, 그리고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그곳에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그 말을 말씀하셨을 때, 이게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뭔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인한테 물론 좋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개인적으로 어떠한 양육 방식이 영향 미쳤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 제가 쌤 선생님이 뭐 하신다고 하면 항상 지금도 사실 회사 엄청 늦긴 했는데 상관없긴 하지만 항상 달려오거든요. 달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뭐 클럽하우스나 이런 데 세션 하면 항상 꼭 물어보세요.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하시다고.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빠는 의사시고 저희 엄마는 원래 유치원 선생님을 하시다가 저 낳고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죠? 하우스와이프로 지내셨는데 저희 엄마가 되게 좀 여린 분이세요. 여린 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선이 엄청 되게 풍부하고 다채롭고 되게 말씀하실 때도 유빈아 그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그냥 성격 자체가 이러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정말 성격이 지금도 왈가닥하긴 했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조금 너무 힘들어서 엄마가 매일 밤 우셨다고 했거든요. 엄마한테 실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느낀 부분은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굉장히 무한한 신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도 그래 그러면 그만해도 돼 라고 말씀하시고 사실 뭐 제가 부모였던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모든 건 다 놓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놓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원할수록 잡고 싶고 더 뭔가 이걸 매달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유빈아 나는 너의 생각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하지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빈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엄마는 유빈이 뜻을 따를게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뢰와 어떻게 보면 사랑을 보이니까 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럼 엄마를 배려해서 타협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성숙해지고 나서 그게 뭔가 빛을 발했던 것 같고 굉장히 오랜 한 거의 7년 동안은 제가 사춘기가 정말 길었는데 한 6, 7년간은 제가 되게 못되게 굴고 사이가 막 엄청 좋지는 않았다. 이런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뭔가 이렇게 되게 친한 친구처럼 지내고 좋은 사이이고 저의 뭔가 성격의 색깔을 만들어줄 수 있던 이유는 엄마가 항상 늘 인내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오늘 저희 또 주제가 기업가 정신이었는데 혹시 이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지금 좀 아무래도 다른 또래의 이제 미네르바 아닌 곳에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인턴십도 많이 해봤고 협업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좀 이 주제에 관한 좀 유빈 학생의 생각이 들어보고 싶은데 제 질문이 좀 너무 브로드하긴 하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유빈 학생이 좀 느낀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 일단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어떤 기회든 쫓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자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기회이든, 뭐, 사실 결과는 모르는 거지만, 어떤 기회이든 경험은 얻을 수 있기에, 어떤 기회이든 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음, 깊게 아직 생각은 해본 적 없어서 뭔가 유창한 대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원적으로 드는 생각은, 음, 요즘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참 모든 건 별거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게 다 막 의미를 부여하자면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한 발자국 멀리 떨어져서 보면 되게 별거 없고 그냥 부질없다고 느껴지는데 아, 제가 조금 약간 에어른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말을 이렇게 하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진취적이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세상을 사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뭔가 저는 들거든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타주의는 사실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모든 선행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눈으로 보는 배려이기 때문에 그럼 사회적 기업가 정신은 결국 어떻게 하면 세상이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중점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이 교훈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나이브하고 그냥 낙관적인 시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뭔가 포터스의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아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겠어라고 맨날 외치고 다녔는데 정작 세상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갖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결국에는 내가 먼저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먼저라는 건 남을 다 지켜주고 나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음,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주체가 되면 당연히 자연스레 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꼭 그 원동력이 남을 더 좋게 해줘야지라고 이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고 나보다 남을 위하고 싶고 그랬었는데 일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이 조금 각박하다는 걸 느끼면서 지금은 나도 좋고 남들도 좋고 우리 모두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아, 너무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지금 유빈 학생이 01년생이에요. 제가 알기로 맞죠? 네, 지금 네, 20대, 맞습니다. 네, 극초반의 학생인데 이 학생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이 저는 이렇게 뭐랄까 어떤 과도기적인 깨달음을 되게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저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다른 분들 지금 소름이네요. 대단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네, 유빈 학생의 말대로 이게 나에게도 일단 나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괜히 수신제가 지구평천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나를 먼저 챙기지 않으면 이게 오랫동안 지속하기 힘들다는 점. 네. 이런 부분을 스스로 몸소 빨리 인턴십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깨닫고 있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지금 어떤 깨달음을 주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쌤 이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질문 여쭤보실 분 계신가요? 질문 뭐 한두 개 더 받으실 스케줄이 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마저 올려주시고, 짧게 그냥 유빈이 학생의 제일 생각나는 게, 이제 신입생으로 학교에 왔을 때, 저는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 모두 다 물어봐요. 미래에 뭘 하고 싶냐? 근데 유빈 학생 대답은 기억을 절대 못할 수가 없는 대답을 했어요. 다른 애들은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아니면 액터가 되겠다, 뭐 되게 다양한 답을 주는데 유빈 학생이 그때 한 말은 나는 그냥 뭐 섬에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인도 섬에서 살고 싶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일을 안 하면서 자동으로 돈이 굴러 들어오는 상황에서 혼자서 무인도에서 살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서부터 그게 이제 10학년 때였으니까 되게 생각하는 게 남들과도 너무 다르다라고 그때 저는 이제 선생님으로서 그때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후로 이제 하는 거 보면은 제가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열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열정이 있고 그거를 진짜 끊임없이 이렇게 따르는 거.
그게 아마 유빈 학생의 제일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질문, 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유빈 학생 혹시 질문 있으면 요 마지막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어떤 분이 손도 드신 것 같은데, 일단 채팅창에, 네네, 네, 그 두 분 그러면은, 네, 김보현님께서 하신 거와, 그다음 김현주님께서 손 드셨으니까, 네, 두 분께서 질문 받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되게 이렇게 기억 남는 되게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에 관해서 하나 드는 생각이 교수님은 어느 상황에도 중립적일 수밖에 없으세요. 근데 말했다시피 공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무기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비건이에요. 교수님이 비건이에요. 근데 학생의 리포트가 비건에 관한 주제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잘 아니까 오히려 더 비판적일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의견이 같으면 나도 모르게 조금 더 뭔가 좋은 평가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나 재미있었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발발하고 난 뒤에 그 당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일은 다음 날이었나.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포럼이라는 특수한 그런 온라인 뭐 줌 같은 그런 화상 플랫폼을 사용을 해요. 수업을 할 때. 근데 거기에 교수님의 얼굴이 크게 보이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네 명의 학생들의 얼굴이 랜덤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필 러시아 친구와 우크라이나 친구가 이렇게 딱 마주보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주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쳐다보는데 학생들이 다 살짝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하면서 눈치 보고 그 친구들은 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뭐 러시아에서 온 친구든 아니든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가진 나라에서 온 친구들은 러시아가 그렇게 했던 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타당하다라고 주장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대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이런 특히 이슈들은 격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만약에 리포트에 녹아낸다면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성적을 매기고 뭔가 제지해야 될지 굉장히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적을 매길 때는 특별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근데 이게 글을 얼마나 잘 썼는지, 주제와 얼마나 맞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HC라고 아까 말씀드린 과목을 뭔가 배우기 위해 또는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코너스톤 지식, 그런 스킬들을 채점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아까 제가 세마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아까 파나마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낼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제가 미네르바에서 배운 걸 썼었는데요. 저희가 해시태그로 부르는데 해시태그 right problem이라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적절하고 맞는 problem을 찾아냈는지 그리고 break it down이라고 해서 큰 문제를 얼마나 더 작은 문제로 쪼갰는지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어느 수도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느 위치에 가야 되는지 또는 어느 사람들을 타겟할 건지 이렇게 점점 더 좁혀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킬들을 얼마나 잘 적응했는지를 채점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시고 이거는 조금 더 브레이크다운 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브로드하다. 이건 너무 광범위하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시기 때문에 실제 작업물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터치를 아예 안 하시고 흥미로운 의견이나 흥미로운 그런 사례를 공유해 주면 점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별개로 되게 독특한 생각이고 흥미롭네. 더 얘기하고 싶으니까 뭐 나중에 시간 되면 오피스 할 때 놀러와 이런 식으로는 남겨두시는 것 같아요. 네, 그손 들었던 분, 네, 김현주님, 네, 언뮤트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문제를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올라와야지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고, 근데 유빈 학생은 지금 영어 완벽하고, 그리고 수학은 부족했지만 결국에는 거의 뭐 통달했다라는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빈 학생이 어느 정도로 한국에서 혹은 뭐 주입식 교육 어느 정도 했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밀레리바에 와서 뒤돌아보니 어느 정도가 좀 적당했겠다. 어느 정도가 그 주입식 교육은 적당했고, 오히려 이런 걸 좀 더 내가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많이 뭐 옛날을 돌아 회상하면서 가장 많이 저에게 스스로 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긴 사춘기를 겪었었는데 그때 동안에는 공부를 아예 뗐었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아마 한 개인가 다녔을 과외는 한 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영어 하나, 수학 하나. 근데 그마저도 선생님이 첫 수업하시고 볼펜을 저한테 던지시면서 이 친구는 못 가르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되게 여러 번 바뀌셨어요. 그래서 뭐 책상 엎은 선생님도 있었고 부모님한테 진짜 저 이 친구는 못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 그냥 공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되게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한 6명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한 그래도 공부는 엄마가 그래도 마지막 이거는 해줘라 라고 해서 과외시키고 마지못해서 그냥 정말 억지로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가르쳐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정말 힘들잖아요. 에너지 정말 많이 쓰는데 학생이 그렇게 하고 그런 표정으로 그런 말투로 앉아 있으면 너무 맥 빠지죠. 그래서 사교육은 거의 못 받았고요. 가장 처음 좀 받았다 싶을 만한 거는 이제 선생님이 제가 부모님도 저도 기독교인데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어요. 오늘 유빈아 오늘은 뭐 이런 공부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오늘도 주님 조금 유빈이 잘 공부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진짜 그분도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어머님한테 갔는데 엄마가 울면서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말씀하셔서 선생님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유빈이 꼭 그게 언젠간 깨달음이 오기를 이러면서 이렇게 시작하셨거든요. 그게 아마 8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8학년 때 조금 학원을 다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는 되게 학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학원을 정말 그 뺑뺑이라고 하죠. 학교가 뭐 1시쯤에 끝나면 1학년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끝나면 바로 엄마 차 타서 엄마 차에서 점심 먹고 그 다음에 학원 가서 밤 11시쯤 들어왔던 것 같아요. 뭐 인라인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운동이란 운동 진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수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그랬는데 그걸 4학년 때까지 하다가 4학년 때 사춘기가 왔던 것 같아요. 국제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시 뭔가 8학년 때 어거지로 토플 시험 그때 봤었던 것 같고요. 학원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냥 자연스레 고등학교 올라오면서는 다른 친구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나도 해야겠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유학을 갔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어머님, 아버님 뵀는데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확실히 어머님, 아버님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특히 아버님의 영향이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미래를 그래도 많이 바라보시는 분이셔서, 네, 되게 좋으신 분들이십니다. 네, 유빈, 학생 오늘 시간 정말 많이,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만약에 질문이 더 있으시면 제가, 메시지 받아서 전달을 할게요. 네. 그리고 오늘 로비 선생님께서 들려서 이제 그 파나마에서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시고 약간 이제 다른 나라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문제 같은 걸 약간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토대로 혹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거나, 그러니까 로비 선생님께 제시를 하시고 싶으시던가 아니면 질문들이 더 있으셔서, 그분과 그분 자녀와 또 그 주변에 그러니까 해외랑 연결해서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래도 계세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디자인을 하시던가, 그래서 디자인 띵킹을 생각하시면서 그거를 한번 그래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거를 생각해 봐 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던가 아니면은 그 목요일 날 그거를 저는 이렇게 발표라고 하다기보다 그냥 좀 제시를 해주시면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그다음에 이런 해외, 글로벌에서 다른 아이들과 연결하면서 이런 좀 유빈 학생처럼 진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네,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을 준비해서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따가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제가 하기 전에 10분 전에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네르바 쪽에서 이거 주관하는 거라서 제가 저희 링크는 줌 링크는 조인하지 마시고요. 네, 그때 이제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그분께 직접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는 비비안이라시는 분이신데 이 아시아 지역에 그래도 미네르바
그 입학사정 그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 자세한 학교에 대한 질문을 그때 미리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빈님께서 저 이메일을 적어주셨어요. 네, 그 유빈님 그 대화창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그 개개인 질문이 더 있으시면 네, 따로 유빈 학생께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모든 분들 수고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유빈 학생 너무 수고했고요. 또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요일 날 다 뵙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 예, 들어가세요.